라고 가스라이팅. 한번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 그냥 풀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까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도.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특정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원방 중에서 우리가 이게 조건을 어떻게 다냐, 솔직히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봐봐요. 요거 은근히 헷갈려서 여러분들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있고, 자, 중심이 3,2예요. 3,2예요. 자, 이런 원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X축에 접하는데, 원이. 그러면은, 내가 매번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려보면 어때? 여기 요렇게 접하는 거잖아요. 그치? 요렇게. 반지름이 얼마예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는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다. 자, 1번 끝. 그죠? 자,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요. 마이너스 2,1이에요. 자, 이 원이 어디에 접한다고?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 그림 안 그려서 풀 수 있기도 한데 이렇게 될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2가 돼야 돼요. 접하는데. 그쵸? 그래서 얘는 2번. 답은 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y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끝. 그쵸? 자, 이번에는 0,1을 지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0,1을 지나요. 얘를 지나고요. 그리고 X축과 Y축에 둘 다 접하는 원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질까? 요 놈을 지나고 X축, Y축에 둘 다 접한대. 그러면은 도형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죠? 두 개의 원이 나와요. 오늘 반지름 얼마? 1이어야 돼요. 1, 1. 그쵸? 여기에 접하니까 중심은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그쵸?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그리고 여기도 역시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접하게.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는 1,1이니까 두 개의 원이 나오는 거죠. 3.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두 개가 나와요. 간단하죠? 그지? 자, 그림 그려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거를 유제 문제를 보시면은 얘는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유제 5-1번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5-1번.
참고로 이걸 만족시키는 원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봐봐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은 얘가 0,1을 지나고요. 0,1하고 1,2를 지난대요. 그리고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요렇게 0,1 하고요. 1,2를 지나는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원 보시면은 얘가 요런 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요렇게 생긴 원. X축 접하게 이쪽에다가 한번 하나 그려지게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치? 또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찐빵처럼 생겼지만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 두 원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중심을 만약에 A, B라고 둔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이걸 일반화시켜서 풀어보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B부터 여기까지. 자, B,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양수라고 쳤으니까 얘를 B라고 둘 수 있겠지? 반지름을. 그쵸?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0,1, 1,2가 요 원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0 대입하면은 a제곱 더하기 1 대입했으니까 1-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식 하나는 다른 하나는 a-a, 1의 제곱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뭐가 되지? 2-b의 제곱. 2-b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연립하면 될까요? 요거 b제곱 어차피 날라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옆으로 쑥 내려서 쓸게요. 자, 위에 거 정리하시면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얘가 b제곱이잖아요. 날라가요. 그래서 2b라고 하는 녀석이 자 b를 날라가니까 이 b는 a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날려주시고 2b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굉장히 반응이 차갑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놈 이제 정리하시면은 자 a제곱 마이너스 2a 거기다가 마이너스 3 에다가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지금 0이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여기 찾으라고 하는 게 a제곱에 대한 녀석이니까 근데 왜 계산이 이렇게 되지? 뭔가 잠시만 플러스 4구나. 여기가 플러스 5네. 플러스 5 계산을 이렇게 더럽게 주지는 않을 거니까 플러스 5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은 플러스 3이 되겠네. 플러스 3 얘가 0이면 돼요. 즉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a는
a는 1 또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는 위에다 쓸걸. b도 써야 되는데 b는 뭐예요? b가 뭐였니? 2b를 왜 지워? 2b가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이면은 2, b는 1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또는 얘가 마이너스 3이면은 5가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쓰면은, 자 x 요거 첫 번째 요놈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b의 제곱으로 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b 제곱은 뭐예요? 1. 자 그리고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정리하세요. 자, 유제 5-2번도 역시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시고, 그림 그리시고, 이거를 가지고서 얘네가 과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했다고? 오세잉. 아직 좀 남았어? 많이 했어. 여기까지. 네. 보니까 2장 남았어. 끝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참고로 이것도 2개가 나옵니다. 2개.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5-2번. 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 일단 좌표 평면을 먼저 나타내 볼게요. 자, 1,1 찍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치? 어떤 식으로 원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접하게 조그마한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 있지. 그쵸? 그리고 큰 원이 하나 나와요. 요걸 지나가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요 두 개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뭔지 요 점을 A, B로 잡아야 되고 뭐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쓰기 쉬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요 놈의 길이 하고요. 요 놈의 길이가 다 뭐가요? 반지름이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떤 식을 만족하겠어요? 자, A, B는 얘는 R,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치? 그러면은 식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재밌죠? 자, 그러면은 얘가 1,1을 어쨌든 이 원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R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r의 제곱, 1 마이너스 r의 제곱, 1 마이너스 r의 제곱 2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될 거고요. 정리하면은 얘가 지금 이 2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는 r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넘깁시다. 그러면은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r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 합은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봅시다. 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의 경우에는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또는 뭐였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였죠?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어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직선 평행, 한 직선 평행 안 하는 거. 그쵸? 그치? 혹은 또 뭐 있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만나서 삼각형 이루는 거. 그쵸? 이렇게. 아무튼. 자,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는, 식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좀 외워주면서 가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좀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첫 번째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안 만난다. 안 만남. 그 상태에서 자, 위치 관계를 자, 이걸 줄 가까이 쭉 한번 점점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요렇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외접한다. 외접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요렇게 3번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인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어때요? 네 번째는 안에서 접하는 요런 꼬라지가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내접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으로 완전 포함되어 버리는 계란 노른자처럼 생긴 요렇게 생긴 녀석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치? 얘를 안 만난다 중에서 포함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두 원을 왼쪽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게요. 왼쪽 원 반지름
자, 이걸 통일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우개 어디였냐? 왼쪽 원 반지름. 반지름을 우리가 R1. 두 원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여기서는 왼쪽 원을 R1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2라고 하고요. 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중심의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각각의 유형마다 얘네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 식을 직접 써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거리 있죠? 이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좌표에 대해서. 자, 일단 첫 번째. 안 만날 때는 봐봐요. 중심과 중심의 거리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R1이고요. 여기 R2예요. 거리가 D가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D는 뭐보다 커요? D는 R1 더하기 R2보다 큽니다. 그치?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요. 외접하는 경우를 봅시다. 외접하는 경우.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R1, R2. 여기가 D가 돼요. 즉, 이때는 D가 뭐랑 같아요? R1 플러스 R2와 같아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팩터가 뭐예요? 얘네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 마치 월식 보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더 좋아요. 자, 그런 형태의 꼬라지에서 뭘 찾는다고? 이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요. 두 원의 반지름을 사용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팩터가 이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요거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다 못 외우겠으면. 알겠죠? 외접할 때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뭘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판단한다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자, 여기가 R1이고요. 여기가 R2죠. 여기가 D예요. 자, D라는 놈이 뭐보다 작아요? D라는 놈이 R1 더하기 R2보다 작아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치면은 요 중심에 대해 가지고 요 놈이 R1이고요. 요 작은 놈의 반지름이 R2예요.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D가 되죠. 요게 D가 돼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D가 뭐보다 작아요? D는 뭐가 됩니까? R1 마이너스 R2의 꼬라지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얘는 어떤 원의 반지름이 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R1이 큰지 R2가 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서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R1이고요. 여기가 R2예요. 그리고 여기가 D예요. 자, 그 말인 즉슨 이 D라는 놈이 뭐보다 더 작아요? 뭐보다 작다? R1 마이너스 R2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요걸 R1이라고 했는데, 요걸 R2고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것도 어떤 게 더 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예? 조용.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6번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얼마다? 4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원의 중심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중심의 거리 D는 얼마가 돼요? 1번 D는 5가 되죠? 그지? 원점하고요 3,4의 거리니까. 자, D는 5가 되고, 두 번째,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 두 원이 안 만날 때의 R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안 만날 때는 어디예요? 이렇게 안 만날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일 때. 그죠?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해되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원이 안 만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뭐가 돼요? 첫 번째, D가 뭐보다 R1 더하기 R2보다 클 때 하고요. 또는 D가 뭐보다 작을 때, 절대값 R1 마이너스 R2보다 작을 때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우리가 푼다고 치면은 D가 얼마예요? 5고요. 얘가 R1 더하기 R2가 얼마지? R1이 얼마였니? R1이 여기 있구나. 자, R제곱이니까 R 플러스 4보다 클 때예요. 즉 이걸 정리하시면은 R이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리고 D가 절대값 R1 마이너스 R2보다 작을 때니까 5가 뭐보다 작을 때? 절대값 뭐시기? R1 마이너스 R2가 얼마지? 절대값 R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쓰셔야 돼. 아니면은 안 풀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R 마이너스 4가 5보다 작거나 또는 R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구나. sorry.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뭐가 되지? 5보다 크거나예요.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9보다 크거나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놈이 뭐가 된다고요? 안 만나거나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 놈을 요 두 개 다 정리해서 표현하시면은 R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만족시키거나 얘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R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니? 얘는 또는 조건이잖아요. 부등식에서. 또는의 조건이에요. 요걸 만족시키거나 얘를 만족시키면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거는 R이 1보다 작을 때 고요. 두 번째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9보다 크다예요. 그러면은 또는의 조건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요 두 개의 영역을 나타내는 녀석이 해당 범위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외접하거나 아니면 내접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외접하는 케이스, 자, 한 점에서 만난다. 3번, 1번. 외접할 때는 뭐가 됩니까? R이 1이죠. 그치? 어차피 똑같은 계산 들어갈 거 아니야. D는 R1 더하기 R2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놈의 반지름 더하기 이놈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면 돼? 합이 5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치?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길게 이렇게 설명한 거야. 아니면 모르겠으면 이걸 찾아야 돼. 얘네들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얘는 D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거나, D가 지금 D가 R1 마이너스 R2의 절대값과 같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R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거나 9가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 1 또는 9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 넌. 그래서 R은 9 또는 1, 두 개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자,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여기서 내가 R1 플러스 R2가 D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에서는 요 녀석 있잖아요. 이거를 제외하는 녀석들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두 점 만날 때. 자, 요거까지 보세요. 여기서는 절대값 R1 마이너스 R2 보다 얘가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위에 파트, 여기 파트까지 있죠? 요 파트까지를 좀 한번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4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4번의 경우는 R1-R2에 해당하는 게 절대값 붙여서 R1-R-4 하고요. 5. 그리고 R1 플러스 R2니까 얘가 얼마니? R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쵸?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부등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얘는 R이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 R 마이너스 4, 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R 9, and R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이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R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1보다는 크고요.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맡길게요. 요놈 있죠? 이놈, 요거를 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서 요거까지 쓰세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본인이 써보세요. A4용지 줄 테니까 거기다가 그려서 쓰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 있으면은 포스트잇을 사용을 하든지 직접 요 놈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 요 놈들을. 알겠죠? 자, A4용지 드릴 테니까 꼭 그려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포스트잇 쓰는 거 아니었어? 너무 커서? 자. 예. 그래. 저 포함이 그냥 아예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영어 아니에요? 중심거리. 중심거리가? 어쨌든 근데 R1-R2보다 D가 작은 거긴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두 개가 완전 포개졌어. 포개지면은 자, 요렇게 돼서 R1 요게 R2 요게 R1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요게 지금 D잖아. 그러면은 D가 R1 마이너스 R2의 절대값 보다는 더 잠깐만. D가
R1 마이너스 R2. 이거 중심 사이의 거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중심 사이의 거리지. 그럼 0이네. 그쵸? 그러면은 R1 마이너스 R2의 절대값보다는 작다는 게 성립하잖아, 어쨌든. 그게 0이고 얘는 저거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을 하니까. 그치? 자, 절대값까지 써서 좀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절대값 써서 꼭 표현해 주세요. 그거 다 하고 나면은 6-1번 풀어봐 주시면 돼요. 6-1번. 빠르게 쓰라고 얘기 안 해요. 생각하시면서 왜 그런지 생각하시면서 쓰면 진짜 좀 좋겠다. 좋습니다. 진우는 탔어? 응. 응. 오케이. 아무튼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도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면 되겠다. 얘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게 오히려 얘를 좀 외워야 돼. 오히려 외워서 씁니다. 얘는 왜냐면 헷갈리거든. 생각보다 헷갈려. 그러니까 왜냐면 절대값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포함되는 관계 자체가 특히 이런 것들은 두 점에서 나누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에서 이렇게 요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각각의 케이스 두 점에서 만날 땐 저렇게 내접 포함 요걸 쪼개가지고 외워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 얘는 마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물론 완전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서 쓰는 게 훨씬 편하다. 6-1번 해보세요. 탔다. 자, 6-1번까지 다 한 사람들은 숙제를 미리 좀 해주셔도 돼요. 알고 전을 먼저 푸셔도 되고. 뒤에 연습 문제 스텝 1을 숙제로 낼 거니까. 그래, 승우는 저기 뭐야, 알고 전 안 한 거 좀 빨리 해.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세요. 반영할 테니까. 진우 다 했어? 중간에 조금 시간이 비면은 저기 요거 있지, 요거. 여기서 유형 안 푼 거 있잖아. 다 풀었어. 아, 다 했어? 아까 하고 나서 중간에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요거 뒤에 연습 문제, 알고전 연습 문제 좀 풀어주셔도 좋아요. 미리.
있어요. D가 0보다 크다?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좀 잘못된 거야. 그런 게 있었어? 아, 그러네. 자, 볼까요? 자, 답은 뭐 나왔어요? 16? 다 16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잘 보셔야 돼. 아니면은 되게 풀기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요 나머지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요 두 개 유형, 세 개구나. 자, 세 개 유형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지울게. 자, 공통현 두 개 원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은, 자, 이 원의 관계에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하고요. 그리고 두 원이 접할 때, 자, 그때의 케이스들을 같이 좀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안 만날 때, 그거에 대한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원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두 원의 공통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공통현은 이런 녀석을 얘기하겠죠.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항상 원은 중심과 특이한 이벤트가 있는 점을 연결을 시켜서 보거든요. 이렇게 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식이 따로 없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가 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찾아야 돼. 자, 여기가 D예요. 여기 D고요. 요게 R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R2라고 되겠죠. 그치?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 공통현은 요 놈을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이해됩니까? 네. 이 그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고 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 또는 요 놈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그치? 근데 얘가 요 놈을 만약에 x로 잡으면은 요 놈을 요걸 a로 잡으면 여기는 d-a로 잡아가지고 이 공통현에 해당하는 녀석이, 자, 이 녀석 제곱 빼기 이 녀석 제곱은 이 녀석 제곱 빼기 이 녀석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사실 이 그림 자체는 사실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닌데 한번 좀 봅시다. 요건 조금 요런 녀석 중에서, 이런 녀석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녀석, 조금 구하기 쉬운 녀석을 준 겁니다. 잘 보십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6번에서, 7번에서. 자, x1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잘 봅시다. 중심이 얼마예요? 당연히 만나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1,5고요. 1,2구나. 1,2고요.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 5,5예요. 5,5. 자, 그럼 여기에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특이점 있으면 특이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얘는. 알겠죠? 자, 원이 등장하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원 공부할 때 그랬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여기가 지금 수직이에요. 수직처럼 안 보이지만. 아무튼 거기서 우리가 요 놈의 길이를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현이니까 어차피 이등분이 될 거예요. 이등분이 될 거고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는 문제에서 4고요. 요 놈의 길이는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면은 뭘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가 수직이고,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요 놈과 요 놈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얘는 3대 4대 5라서 이게 5인 게 아니에요. 조심할 거는 얘가 3대 4대 5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수직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4, 3 차이니까 여기는 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요 놈을 넓이를 가지고서 요 놈 높이 구할 수 있어요. 요런 형태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얘는 3의 제곱, 3 곱하기 4가 5 곱하기 h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h는 5분의 12가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현의 길이는 얼마예요? 선분 AB인가? 현의 길이는 뭐가 돼요?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AB는 5분의 24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 놈의 길이가 5라고 했고 이게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요걸 써야 돼요. 요거를 A로 두고요. 여기를 O-A로 두고 직각삼각형에 대한 자 요런 녀석이죠. 그려보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인지 모를 때 3이고 4고 여기가 5다. 자, 이 녀석의 높이를 구하라. 이거를 푸는 형태의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O-A로 잡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A제곱 16-A제곱 그치 16-A제곱이 9-5-A의 제곱과 똑같은 A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 높이를 구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녀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는 거예요. 얘는 원래대로라면.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서 또 우리는 H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제 7-1번 한번 두 공통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구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7-1번은 이 원방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자, 여기다가 1, 3 마이너스 했으니까 45, 36이 되나? 그쵸? 그래서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한 놈은 자, x-1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8의 제곱. 원 두 개가 있다. 대충, 아이고, 너무 찐빵처럼 그렸네. 계란처럼 그렸네. 자,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역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자, 얘는 2,1이고 여기가 12,1이다.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그쵸? 여기는 6이고요. 여긴 8이에요. 요 길이가, 요 길이는, 요 점과 요 점의 길이가 10이죠. 그래서 얘는 3대 4대 5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즉, 요 놈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요 절반의 길이를 구할 거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6 곱하기 8은, 10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h는 5분의 3, 8, 24. 24가 될 거고, 얘는 요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요? 요 놈의 현의 길이는 5분의 48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8번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쌤이, 자,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에서 쌤이 얘기했었던 거 하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가 0이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게 임의의 k에 대해 성립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입니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소영아. 이 방정식 어떤 방정식이에요? 임의의 k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저 앞에 저거가 0이고 뒤에 저게 0인 방정식? K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인데 그게 뭘 얘기하냐는 거야. 수아 혹시 이게 무슨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게 임의의 k에 대해 성립한대. 이건 무슨 방정식입니까? 허허이,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요게 0이다라는 직선과 요게 0이다라는 게 무조건 성립을 하잖아.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래서 이놈이 0이고 이놈이 0이다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원의 방정식에서도 얘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치? 여기다가 또 다른 원을 하나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다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이 방정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얘도 뭐가 되겠어요? 얘는 요 놈하고요. 요 놈이 성립하는 동시에 얘가 성립하는 그 x, y 두 점 있으면 두 점, 한 점 있으면 한 점. 그 두 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이 돼요. 이해됩니까? 중요한 부분, 요거 중요해요. 요 뒤에 부분들이 알면 풀리고 모르면 안 풀리는 문제라서 그래. 아시겠습니까? 요 놈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떤 도형이 되냐면 만약에 이 도형을 우리가 원 요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이 원을 요렇게 자, 이 원이 요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임의의 원이. 그러면 이 녀석의 도형에서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쨌든 이 방정식 자체가 뭐가 만족을 해야 한다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야 돼. 오케이? 얘는 똑같은 거야. 진짜 중요해서 그래. 요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야. 똑같은 꼬라지인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사라져버리지. 뭐가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어디를 지나? 요 교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해되니? 아니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사라지잖아.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요거 xy
x1차, y1차 상수 형태로 나와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두 점을 지나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뭐가 되냐면 k가 만약에 예를 들면 2나 3이나 4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kx제곱 y제곱 플러스 ky제곱 요런 꼬라지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블라블라블라블라 0.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k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k의 y제곱이 되면서 블라블라 나오면서 1 플러스 k를 양변에 나눠줘 버리면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형태가 나와요. 이해되니?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오케이? k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자, 책에 보면 이 그림이 있을 거야. 자, 원의 방정식이 뭐 이런 녀석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녀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녀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정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방정식, 이런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원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임의의 어떤 원의 방정식을 얘기해요.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라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만 생각해. 일단은. 헷갈리면. 다시 한번 뭐라고? 이러한 식, 항등식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걸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한번 저기 예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두 개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원. 그러면은 뭘 써야 돼요? 뭘 써요? 여기다가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얘들아 조금만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은 이게 뭐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원이 됐든 직선이 됐든 그러한 녀석들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일단은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면 뭘 해주면 돼요? 이거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 어디를 지난다고? 0,0을 지나야 되는 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k 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이러한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딱 원점을 지나가는 원은 하나잖아요. 그치?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은 대입해서 0,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하고요. 플러스 00이니까 4k. 뭐야? 0 집어넣으면은 교점과 원점?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이게 0이구나. 그래서 k는 1이 되고요. k가 1이라는 걸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원의 방정식이야?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거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자, 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은 어떻게 해요?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라고요. 그러면 요거일 때로 그대로 넣어주면 직선 방정식 나와요. 사라지고 사라져요.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4 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4x 하고 플러스 2y 하고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양변은 2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냐면 이번에는 공통현의 길이를 얘를 사용해서 구해볼 거야. 공통현의 길이를. 자, 아까 일반적인 형태로 구한다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잡아놓고 요게 a, 뭐 d-a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갖고 푼다고 했잖아. 저 식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자, 두 개의 원이 있고요. 자, 원의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놈이에요. 그치? 요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올 텐데, 반지름의 길이가, 요걸로 하는 게 낫겠다. 자, 요게 지금 0,0이잖아요? 0,0인 녀석이 하나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만 알면 이 녀석의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걸 쪼개놓은 요 변의 길이만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요 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얘가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요 놈이니까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d는 얼마가 돼요? d는 5분의 루트 5분의 4가 되죠. 그치? 루트 5분의 4가 되고 얘가 지금 루트 5분의 4고 얘가 2니까 요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4 마이너스 5분의 16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루트 씌워야 되죠?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은 5분의 루트 5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5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워서 요거까지를 좀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유제 8-2번을 한번 해볼래요? 8-1번과 8-2번 두 개 다 해봐야 되겠다. 8-1번하고 8-2번. 왜냐면 이걸 풀어야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계산 잘못했네. 9번까지 해야 되는데.
자, 다 했습니까? 다 했니? 자, 응? 어디 갔어? 자, 그대로 따라 일단 해보시면 돼요. 자, 1번. 1번 뭡니까? 1번. 자, 우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y제곱 마이너스 4 하고요. 플러스 k 곱하기 뭐시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잡아놓고, 이런 녀석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어디를 지나? 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죠. 교점을 지나는, 교점과 점 0,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교점을 구할 때 원의 방정식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만약에 구할 수 있는데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보통 씁니다. 아무튼 여기다가 0,3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죠. 그치? 맞죠? 그럼 k 뭐 나왔어요 혹시? 서영, 이거 k 뭐 나왔니? 2분의 1? k가 2분의 1이니까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식 만들면 원의 방정식 나와요. 자, 8-2번 봅시다. 2번, 8-2번. 얘는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이 점 2,1을 지난대요.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역시 똑같아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여기서는 공통현의 직선을 바로 구한다고 치면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뭐 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거기다가 플러스 a는 0이니까 이렇게 날려주시고 4x 플러스 이제 4x 마이너스 4y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가 어디를 지난다? 2,1을 지난다고 한 거죠. 그치? 그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죠.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얘는 a는 3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접선을 하면 좋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는 일단은 알구전 요거 해주시면 되고, 블루를 어디까지 하냐면, 자, 오늘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야.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좀 봐야 되긴 할 거거든요. 65에서 어디냐? 자취의 방정식. 두 번의 위치 관계. 오케이. 77페이지까지 해주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거 빼라고 했죠? 저기 뭐야? 다시 1문제. 제외. 오케이? 이렇게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 해주면 좋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숙제 혹시 추가로 다 마무리한 사람 있습니까? 한 장 남았다고? 승호는 아까 알고전 못한 거는 다 했어? 저 채점 못했어? 채점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안녕히 가시고. 거기 세인이도 채점했어? 오답은 못했을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리고 승우 요거는 거기다 있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저건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줄게요. 그리고 하다가 질문 있으면은 중간에 막히면은 또 답답하니까 그래도 다 해버리는 게 편하긴 하잖아. 나중에 정리 안 해도 되고. 질문하세요. 아시겠지? 문자 톡 찍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잘 가, 승우. 오, 잘하고 있어. 다들 잘하고 있는데 승우는 요새 좀 더 잘하는 것 같아.